우리 교집합 스튜디오에 출연하시는 많은 교육 전문가 분들이 계시잖아. 맞아. 특히나 초, 중 등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따로 있다? 나 뭔지 알 것 같아. 진짜 놀랍게도 선행을 강조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고 맞아. 거의 없더라. 본인 자녀에게 정말 죽어라 시키는 공부가 따로 있더라고. 막상 초등 때 선행을 해서 중등에 올라온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보잖아. 그치. 직접 가르쳐보고 담임에서 보니까 이게 엉망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지. 특히 수학은 진도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중등선에 하고 왔다, 중학교 때 고등선에 하고 왔다, 이런 애들 거의 다시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엉망인 교육원실을 교실에서 직접 보시니까 아, 내 아이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맞아. 초, 중등 교사분들 몰래 죽어라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시키는 공부 두 가지에 대한 주제로 오늘 얘기를 드려볼 거고 그리고 새학년 대비 문해력 교재 추천 그리고 이벤트도 마련이 돼 있잖아. 맞아. 초, 중등 교사 부모가 집착하는 두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는 교과서에 집착하기. 집착이라는 표현이 되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쉬운 교재일 수도 있고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교재일 수도 있긴 한데 집착 정도로 교과서에 대해서 되게 집중들을 하시더라고. 맞아. 일단 교과서에 집착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교과서 자체가 시험 범위니까 그렇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단원을 시작할 때 제일 앞에 학습 목표가 있잖아. 그리고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참 중요한데 너무 건성건성 보는 포인트인 거 맞아. 그냥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 너무 많아. 그냥 의뢰 있겠지인데 사실 그걸 시험 문제를 안 낼 수가 없고 단원 목표, 학습 목표가 그 단어를 공부하는 이유자 목표가 되는데 정작 아이들은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 이 단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모르면서 공부한다는 거지. 맞아. 그게 또 수행평가랑 연관이 되잖아. 수학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를 보통 선원 수령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교과서 구석구석에 읽을 거리 이런 것들이 막 숨겨져 있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으면 제대로 읽는 애들이 없어. 근데 나중에 서술형 수행평가 문제를 딱 받으면 이거 어디서 봤더라? 되게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사실 교과서에 있었던 거야. 그렇지. 교과서가 기반이 돼서 수행평가도 나오고 또 학년이 올라가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지필고사 수행평가 다 교과서가 기반이 될 텐데 수행평가가 갈수록 정말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사실 초등 때는 못 느끼잖아. 그치, 그냥 태도가 다라고 생각하시지. 그렇지만 특히 고등이 올라가서 대입에 직결되는 게 수행평가에 맞아. 대한 대비고 그리고 그게 교과서에 다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공부를 초등 때부터 좀 습관을 들여서 매 단원마다 이건 뭐 과목 불문이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궁금하시면 교과서 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무로만 봐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지. 맞아.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애들일수록 교과서는 되게 무시하고 시중교재에 몰두하지. 그치. 그렇지만 최상위권 정말 전교 1등 아이들 보면 교과서 정말 꼼꼼히 보거든. 시커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교과서 토시 하나 안 빼먹고 구석구석 열심히 보는 것들 많이 보잖아. 초중등교사 부모가 집착하는 두 가지 교육 원칙 두 번째는 바로 문해력이지. 이건 뭐 이견이 거의 없는 것 맞아. 같아. 근데 문해력에 대한 관점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 단순히 우리가 독해력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문해력은 일반 독해력이랑은 다르잖아. 단순한 독해력이나 책 읽기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교과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지. 그러니까 뭐 책만 읽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문제도 못 푸는 거가 문해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교과 문해력 우리 많이 강조를 하잖아. 우리 맞아. 책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진짜 문해력은 해석을 넘어서 표현할 줄 아는 거. 이게 또 아까 우리가 얘기한 수행평가랑은 너무 연관이 되잖아. 말로 할 수 있고 쓸 수 그치, 있고. 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비판과 추론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책만 읽는다라고 해서 문해력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교과서가 문해력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교재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 보통 선행을 처음으로 배울 때는 문제집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연산 문제집 보통. 근데 교과서가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교재야.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뭘 배워야 될지 그대로 써있는 학습 목표나 성취 기준이 적혀있는 게 교과서잖아. 그래서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이 교과서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수학 교과서는 재밌는 게 제목이 다 질문으로 돼 있다. 뭘 알아볼까요? 뭘 배워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예를 들어 덧셈을 해볼까요? 이런 학습 목표와 제목이 써 있으면 그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어떻게 덧셈을 해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이드로 활용하기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일반 문제집하고 비교를 했는데 문제집에 비해서 교과서는 불친절한 교재인 거는 맞아. 당연하잖아. 선생님이 수업하는 교재용이기 때문에 다 꼼꼼하게 적혀있지 않고 선생님이 설명이 더해져야 완벽히 구성이 되는 그런 교재라는 거지.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근데 또 아이들이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수학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친구랑 뭘 해보세요, 구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문제집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 대부분 굉장히 요약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근데 수학은 그 흐름을 공부하는 게 수학이야. 그래서 수학 교과서는 정말 읽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지. 새학년을 준비할 때 이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일단 예습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처음에 한 3단원 정도까지는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읽어보는 거. 근데 예습하는 단계에서 막 꼼꼼하게 나오는 문제들까지 다 풀어볼 필요는 없고,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어떤 용어가 있으면 그건 무슨 뜻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다거나, 붙임딱지라고 해서 교과서 뒤에 아이들 뭐 교구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 그것들 보면서 관심 있는 것들, 이거 재밌겠다 이런 것들은 좀 찾아서 한번 해보는 거, 뭐 이 정도의 호기심을 이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럼 영어 교과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아? 영어 교과서는 우선 최고의 필사 교재지. 아이들이 따라 써야 되는데 뭘 필사해야 될까? 단연 영어 교과서가 가장 좋은 교재고, 그리고 이미 내 손에 쥐어진 최고의 리스닝 교재지. 필사랑 같이 더해진다면 딕테이션이네. 딕테이션이 돼버리는 거야. 최고의 딕테이션 교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휘도 교과서 어휘는 정말 엄선한 어휘를 가지고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단어 어휘 공부를 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 교과서부터 시작하는 게 최우선순위고, 교육부에서 지정한 초등 필수 800단어를 가지고 또 교과서를 만들거든. 그리고 본문을 암기해서 말을 해보면 발표를 해보는 그 연습 자체가 최고의 스피킹 연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새 학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새 학년 대비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영어 교과서를 한 3단원까지 어휘 좀 미리 공부해 놓고 좀 들어보고 좀 따라해서 읽어보고 이 연습만 하고 올라가도 아이들이 영어 수업을 되게 부드럽게 잘 적응할 수 있게 돼. 자신감이 생기겠네. 그렇지. 수학이랑 영어 얘기를 했고, 국어 문해력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지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천을 준비했잖아. 맞아. 오늘 소개할 교재는 달고만 문해력 기본서라는 교재인데,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국어 교과 개념으로 문해력을 공부할 수 있는 교재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 다학년 교재에 나와 있는 회의의 특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일단 회의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어. 회의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도입부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그림으로 시작을 하거든. 고양이 목에 어떻게 방울을 달까라는 쥐들의 회의 시간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 쥐들이 되게 귀엽게 그려졌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회의라는 게 뭔지, 회의의 절차는 뭔지,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각자의 역할은 뭔지, 이런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그런 도입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배웠으면은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옆에 개념 확인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익힐 수가 있어. 다음 페이지에는 읽을 거리 글들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이 3회 독을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거든. 이 하나의 글을 3번 최소한 읽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글을 읽으면서 아이가 직접 글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 여기서는 회의 주제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라. 회의 참여자가 낸 의견에는 물결 표시를 해라.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뭐 이런 꺾은 선 표시를 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걸 이 글에다가 아이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만약에 구조가 머릿속에 안 잡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 이렇게 해서 2회독을 하게 또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독은 어떤 거냐면, 너무 놀랍게도 나는 여기 정답과 해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마음에 들었거든.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 그게 해설서에 모범 답안처럼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랑 내가 표시한 거랑 비교를 해가면서 3회 독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을 한 번 읽고 그냥 문제 풀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구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마지막으로는 모범 답안을 보면서 내가 표시한 게 맞는지 3번을 읽게끔 되어 있어. 이게 좀 굉장히 참신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총 6페이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2페이지에는 앞에 읽은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추론 과정까지 물어보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문해력의 마무리가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직접 쓰게끔 어떤 주제를 던져주거든. 그래서 이것까지 완벽하게 하면 하나의 개념에 대한 학습이 끝나게 되는 거야. 이 교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10단계의 문제집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 그래서 본인 학년에 맞는 걸로 시작을 해도 좋지만 좀 앞서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윗학년 것도 풀어봐도 괜찮고, 우리 아이는 조금 문해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래 학년으로 내려서 한번 풀고 올라오고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 바로 교재 무료 나눔 이벤트가 몇 권이 준비가 되어 있지? 무려 20권. 20권이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을까? 이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교재에 대한 기대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20분을 선발해서 원하시는 교재 한 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야. 새학년을 목전에 둔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하면 좋을 교재로 우리 아이 올해 첫 문해력 공부를 시작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